오늘은 수영 훈련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 무산소 역치인 Anaerobic Threshold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N1 유산소 역치 훈련이 유산소 지구력 훈련으로 지구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이야기한다면 무산소 역치 Anaerobic Threshold는 유산소 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가장 적당한 수준의 강도로 훈련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역치 훈련이 분당 맥박수 140 미만을 유지하면서 길게 그리고 여유 있게 수영하는 훈련이라면 무산소 역치 훈련은 분당 맥박수 160 정도로 조금은 빠른 페이스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역치 훈련이 페이스가 자신의 최고 속도의 60 내지 70% 수준에서 하는 훈련이라면 무산소 역치 훈련은 평균 80% 수준의 페이스로 하는 훈련입니다. 유산소 역치 훈련이 심장의 스트로크 볼륨을 크게 만들어서 한 번에 많은 혈액을 운동하는 근육으로 보내려는 운동이라면 무산소 역치 훈련은 운동을 통해 생기는 부산물인 젖산 즉 랙틱 액시드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면서 하는 훈련으로서 운동 강도를 높여가거나 수영하는 속도를 높여가면 젖산의 생성도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수영 속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 이상의 속도로 수영하게 되면 급작스럽게 젖산이 쌓이게 됩니다. 바로 젖산이 급작스럽게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을 역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유산소 에너지를 사용하다가 무산소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변하는 그 시점을 무산소 역치라고 합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OBLA, Onset of Blood Lactate Accumu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기본은 이런 의미지만 무산소 역치라는 말은 사실 혈액 내 젖산 수치가 4mm몰에 해당하는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의미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커다란 차이 없이 혼용되기도 합니다. 이 무산소 역치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수영이라는 종목의 특성에 있습니다. 수영은 역도와 같은 순발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마라톤과 같은 지구력이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육상 선수들에게 100m를 최고 속도로 달리고 난 이후 30초를 쉬고 나서 다시 100m를 최고 속도로 달리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못하지만 수영에서는 10초를 최대 속도로 수영하도록 한 뒤 30초를 쉬도록 하고 다시 최대 속도로 10초 수영을 하도록 하면 아마도 몇십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뤄보면 수영이 정말로 큰 파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의 구성은 지구력을 기초로 하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산소 역치가 수영에서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산소 역치 페이스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2000m를 계속해서 수영하도록 해서 그 기록을 체크하고 기록을 100m 단위로 나누어서 훈련 페이스로 사용하는 방법. 둘째는 3000m를 같은 방식으로 하는 방법. 세 번째는 30분간 수영을 하도록 하고 그 거리를 체크하고 100m 단위 기록을 찾아서 페이스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텝 테스트라는 방법인데 200m 5회를 6분 사이클로 실시하도록 하는데 각각 60, 70, 80, 90, 100%로 수영을 하도록 하고 200m마다 기록과 젖산을 체크해서 4mm몰 수준과 일치하는 기록을 페이스로 하든지
아니면 5회의 젖산과 기록이 포함된 그래프를 그려서 젖산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의 기록을 페이스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페이스를 찾으면 4주간 그 페이스로 훈련을 실시하고 4주 후에 다시 같은 방식의 테스트를 실시해서 새롭게 바뀐 페이스를 선수들에게 주어서 훈련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4주 후의 측정 결과가 2000m 또는 3000m의 기록이 빨라졌기를 바라는 것이고 30분간 테스트의 거리가 길어졌기를 기대하는 것이며 일정한 젖산 수치에 해당하는 기록이 빨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록이 빨라지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서 다시 훈련을 재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피드백을 하지 않고 훈련을 그대로 해나간다면 그 선수가 또는 본인이 발전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무산소 역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혈중 젖산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과 휴식의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만약 운동과 휴식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전혀 원하지 않는 다른 영역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무산소 역치 훈련의 운동과 휴식 비율은 1대 2분의 1입니다. 즉 100짜리 10개 1분 30초, 페이스 1분 00초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잘하고 있는 선수가 있어서 페이스는 같이 1분 00초에 다니도록 하면서 사이클을 1분 15초 또는 1분 20초로 줄이게 되면 실제로 운동하는 영역은 유산소 역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휴식 시간이 짧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훈련으로 맥박이 180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젖산을 체크해보면 1mm몰 정도밖에는 측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운동과 휴식 간의 비율을 맞춰야만 원하는 훈련 영역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산소 역치 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조금은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